네, 오늘도 시장 전략을 짜기에는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순매수를 며칠간 단행하던 외국인이 어제 또 순매도로 돌아섰고 미국 증시가 간밤에는 올랐지만 또 바이오테크주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것이 우리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예상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인데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또 예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리 결정 이후에 처음으로 또 이 자리에 모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대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을 좀 키운 것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금리를 다소 좀 올리더라도 뒤따라오는 그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옐런 코멘트들이 비둘기파적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정작 금리는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뒤따라오는 내용들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10월 달 FOMC가 28일 날 열리는데 10월 28일 열리는데 이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장과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10월 달도 금리 인상 배제하지 않겠다. 네, 기자회견 열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자회견 열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지연된 시점이 3개월인지 아니면 그냥 6주 연기된 건지 이 부분도 시장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0월인지 12월인지 모르겠다. 불확실성 기간만 오히려 늘려버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07년 9월서부터 금리 내리기 시작해서 제로금리 만들어내고 1차 QE 집행하고 2차 QE 집행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진행한 다음에 뭐 고민 많이 했겠죠. 3차 QE 진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곧 테이퍼링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코멘트에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다가 실제로 테이퍼링 진행하고 나서 시장은 더 올랐고 지금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은 오죽했으면은 금리도 못 올리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과만 놓고 보면은 금리 인상이 지연된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반가워할 수 있는 이슈라고 봅니다만 사실 정상적은 아니죠. 그렇죠.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호재지 경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금리를 못 올린다라는 게 호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결과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약간 다르죠. 이제까지 뭐 중국이나 뭐 신흥국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던 연준이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신흥국들의 불안이 미국 자국 경제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먼저 중국입니다. 콕 집어 이번에 중국을 얘기했으니까 내일이죠. 내일 차이신 PMI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는 전월 수치보다는 약간 오른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점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추세도 밑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증시에 얼마만큼 플러스 요인이 작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중국 증시가 앞으로 단기적인 방향성을 쥐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하루하루 반응인데 보시게 되면은 어제는 막판까지 상승폭을 늘리는 흐름. 그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무너지는 그림. 이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아직 중국 증시도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 3000P를 지켜낼 것이다라는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시각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FOMC 이후에 어제 좀 밀렸죠. 이 부분에서 과연 다시 상승 스텝을 밟기 시작해서 2000P를 강하게 넘어가는 그런 증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불확실성 해소를 생각했던 FOMC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시장에서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 금리 인상 지연에 기대서
올랐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시간이라든지 그 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타이밍 아니냐, 그런 시장 상황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일단 어제 외국인도 순매도를 진행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미국에서 바이오테크주들이 또 급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같은 영향이 우리 시장에는, 오늘 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어제 힐러리 이제 대선 주자가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무 제약사들이 약값 폭리를 취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내일 내겠다. 오늘 저녁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 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테크 업종이 이제 대거 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네. 지금 이 FOMC 결과만 놓고 보면 요즘에도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에 비해서 월등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그림은 지금 금리 인상이 10월 달은 다소 시장 컨센이 형성되고 있지 않으니 한 3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줬구나. 그러면 기관들이 예전에 수익률 게임하던 종목들이 대거 무너졌는데 요즘 다시 그 종목들이 들썩들썩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금리 환경하에서 크게 올랐던 주식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거 빠졌다가 그동안에 좀 전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대형주로 막 채우고 있었는데 지금 그 그림이 약간 어그러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고 대형주가 외국인 수급에 좀 더 휘둘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바이오테크 주식에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그런 류의 종목들이 대거 좀 흔들릴 가능성도 안고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큰 분위기에서는 일단 중소형주의 수익률 게임이 일부 부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뭐 편의점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도가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게임들을 시장이 쳐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죠. 소형주의 아웃퍼폼 그리고 중형주의 아웃퍼폼. 소형주 아웃퍼폼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중형주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런 류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실망한 FOMC에 뒤이어서 대형주 수급이 약해지면서 다소 좀 머리를 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최근에 중소형주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다음 달이면 10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인데 그렇죠. 공매도가 많은 월이 있습니다. 1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4월,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4월,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7월,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10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1월. 요때경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이 됩니다. 이유는 실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종목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 그림 하나 보시죠.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최근에 계속 가이던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이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소형주가 다시 또 빨딱빨딱 움직일 텐데, 이 빨딱빨딱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가이던스에 맞추지 못하는 종목들은 또 흔들릴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빠져있는 대형주 쪽으로 완벽히 뭐 매수를 진행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수도 없고, 중소형주 쪽으로 완벽히 포커싱을 다시 맞춰라라는 의견도 드릴 수 없는 시점입니다. 시장이 좀 모호하고, 제가 방송에서도 과격하게 튀어오르는 원달러나 뭐 외국인 선물 매도 수급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사실 시장 반등이 크게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제 원달러 반응 보시면은 꽤 많이 튀죠.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부분에서도 더 이상 큰 폭의 순매수가 반전돼서 나오는 모습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시장 탄력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해소하는 반등에서의 되돌림폭,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 그 정도가 시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당분간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변동성 해볼까요? 확대가 불가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